안녕하세요 여러분, 노마드 AI입니다. 오늘 보실 영상은 저번 영상에 이어 미드저니 버전 6 시네마틱 프롬프트 세 번째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영상에 이어 미드저니 최신 버전 6의 모델을 사용하여 시네마틱 AI 사진을 만드는 방법과 포토 리얼리즘처럼 놀랍고도 사실적인 영화 AI 사진을 만들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또한 미드저니 버전 6와 버전 5를 비교 분석하고 개선된 점을 파악하여 AI 사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와 단순화된 프롬프트를 활용하여 미드저니 시네마틱 프롬프트를 통한 크리에이티브 문을 열 것입니다. 오늘 영상 역시 정말 재미있고 흥미롭습니다. 특히 버전 6의 세부사항 중 아주 중요하고 예술적인 이미지를 다양하게 생성하는 방법과 광고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 이미지나 모델들을 만드는 방법과 제품에 글자를 새기는 방법 등 많은 것을 알아볼 것입니다. 또한 재미삼아 미드저니를 사용하여 페이스 스왑을 사용해 보았는데 페이스 스왑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그 부분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미드저니 버전 6의 거의 모든 것을 빠르게 알 수 있게끔 영상 만들었으니 영상 건너뛰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미드저니랑 달리3를 테스트한 건데 검지손가락을 입에 대고 쉿이라고 하고 있는 여성을 두 군데에서 다 실험을 해봤습니다. 바로 쉿 하고 있는 이런 모양을 표현을 하고 싶은 건데, 예를 들어서 손을 볼에 대고 있다던가 아니면은 뭐 경례를 하고 있다던가 뭐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미드저니도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희한하게 제가 테스트했을 때는 이 쉿이라고 하는 이 형상이, 이 모습이 미드저니로 표현하기가 진짜 어려웠습니다. 혹시 이거를 이미지 프롬프트 말고 텍스트 프롬프트로 표현할 수 있는 분 있으면은 오히려 저를 알려주시면은 좀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좀 어려웠는데, 미드저니는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쉿이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5.2 버전인데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한다면은 보시면은 입에 손을 대고 있기는 한데 뭔가 이렇게 놀란 표정이라던가 이런 표정들은 그래도 잘 하고 있죠. 근데 저희가 완전히 의도한 쉿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그에 반해 버전 6 같은 경우는 그래도 괜찮게 저희가 의도한 대로 약간 비슷하게는 이미지를 출력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거는 몇 번만 더 해보면은 저희가 원하는 이미지를 출력해줄 것 같은데, 그래도 한두 번 만에 몇 번 만에 이렇게 완전히 의도한 대로 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생각보다 완전히 정확하게 이렇게 입술까지 한 모양, 그리고 눈빛이라던가 뭐 놀란 표정이 아니라 진짜 조용히 해라고 말하는 어떤 그런 표현들을 제가 몇 번을 했는데도 생각보다 잘 나온 게 없었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더 해보고 프롬프트도 바꿔보면서 하면은 언젠가는 의도한 대로 나오겠죠. 하지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에 반면에 달리3를 한번 보겠습니다. 달리3는 아시겠지만 챗 GTP에다가 질문형으로 하면 되기 때문에 보시면은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출력해 줬습니다. 여러분, 이거 오른쪽 거는 거의 저희가 원하는 이미지죠. 이 부분 뭐 어느 정도 이것도 그렇긴 하지만 이거 진짜 저희가 딱 원하는 쉿이라고 하는 어떤 셔터스톡이나 이미지 판매하는 사이트에서도 많이 봤던 그런 이미지들이죠. 이 부분도 그렇고요. 몇 번 테스트 했는데도 되게 잘합니다. 손가락 부분도 그렇고요. 이 입모양, 특히 이런 입모양 같은 거를 달리가 상당히 잘해줬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미학적으로나 이런 거는 아직까지 미드저니한테는 안 되죠. 근데 달리3의 장점은 챗GTP와 대화형으로 점진적으로 프롬프트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쉽게 저런 표현들을 잘 접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버전 6 시네마틱 프롬프트의 사진 유형을 보겠습니다. 사진 유형에는 인물 사진, 거리 사진, 패션 사진, 제품 사진, 풍경, 음식, 다큐멘터리, 건축물, 실내 인테리어, 정물화, 로파이 사진, 판타지, 초근접 사진, 기상천외한 사진, 야생동물, 스포츠, 위성, 적외선, 야경, 역사, 미니멀리즘 사진,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한번 볼 것입니다. 사진 유형이 시네마틱 프롬프트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시로 했던 것들은 이런 다큐멘터리 사진 상당히 많이 했었죠. 이 시네마틱 프롬프트 프레임워크에서 어떻게 보면은 앞에 시네마틱이라고 써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주제, 액션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사진 유형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깊게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시네마틱 초성화 사진, TV 화면 옆에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소녀의 위트 있는 곱슬곱슬한 녹색 머리, 루이비통 핸드백, 패션 아이콘, 구찌 패션, 에르메스 프라다, 아리 알렉사 같은 경우도 아리사에서 나온 카메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리 알렉사, 더치 앵글샷. 더치 앵글샷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약간 대각선 샷이라고도 합니다. 대각선 샷인데 더치 앵글샷을 잠깐 보시면은 다각 쇼트라고도 하고 카메라를 기울여
화면 전체적으로 기울어지게 촬영하는 화면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거 하면서 공부하는 겁니다. 하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있고, 여러분들 저보다 아마 더 많이 아는 분들도 분명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카메라 전문가나 뭐 영화 이런 촬영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저도 공부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추가적으로 프롬프트 프레임워크 사전에 추가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노션이라던가, 제가 아직 노션이라던가 이런 거를 활용을 잘 못해서 일단은 구글 시트나 이런 걸 활용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프롬프트 프레임워크를 사전을 만들어서 이 카메라 부분에 추가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색상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지금 이것보다도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는데 아직 시간이 없어서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제공해주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오른쪽 위를 클릭하셔서 무료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료이고 아주 유용한데 이것만 잘 활용하셔도 분명히 미드저니 중급 이상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제 전자책을 보고 막연했던 미드저니를 시작했다는 분들과 어려웠던 프롬프트를 아주 쉽게 공식으로 만들어 주어서 감사하다는 내용이나 미드저니를 배움에 있어서 단 한 권의 책으로 제 전자책을 추천해 주시는 등 극찬을 들을 때면 저도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과 감사함이 듭니다. 혹시 만약에 프롬프트를 체계적으로 좀 더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오른쪽 위를 클릭하셔서 제 전자책을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시 보겠습니다. 더치 앵글샷, 캔디드샷. 캔디드샷이 스냅샷 같은 거죠. 스냅샷 같은 거고, 리얼리스틱 스킨, 사실적인 피부, 뭐 자연스러운 이목구비, 그리고 매트 컬러. 매개 변수로는 스타일로로 했습니다. 인물 사진은 조명, 배경, 포즈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개인이나 그룹의 개성과 독특한 표현을 포착하는 데 주로 초점을 맞춘 사진의 스타일입니다. 결합 키워드로는 사실적인 피부라든가 뭐 자연스러운 특징, 헤어 디자인, 패션 요소 및 탐험 장소 이런 거를 추가해 주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다음은 거리 사진인데, 거리 사진은 공공장소에서 일상생활과 사회를 포착하는 솔직한 장르로 종종 인간의 상태에 대한 자연스럽고도 독특한 관점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시네마틱 길거리 사진, 캔디드샷. 말씀드렸듯이 캔디드샷이 스냅샷, 뭐 몰래카메라 같은 약간 스냅샷이라고 했죠. 알리플렉스는 알리사에서 나온 되게 오래된 옛날 카메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캐논 K35 프라임 렌즈, 레드록을 가진 여성, 사실적인 피부, 자연스러운 특징, 매크한 색상, 힙한 미학, 사이버펑크, 소매펑크. 이렇게 했을 때 결합 키워드로는 자연광이라든가 골든아워 라이팅, 문라이팅, 맑음, 어떤 감정, 표현 이런 것들을 같이 사용해 주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에서는 매개 변수로는 스타일라이즈를 사용했습니다. 제품 사진에는 상업적 목적 및 광고 목적으로 제품의 특징이나 컨셉을 강조하면서 사진을 찍는 것이 좋습니다. 사진을 찍는다기보단 이미지를 생성하는 거죠, 저희는. 제품 사진에서 간단한 구성으로는 제품 광고 사진에 제품명, 장면, 장식, 아이템, 그리고 주변 환경, 구도, 조명 이렇게 넣어주면 좋고, 결합 키워드로는 장식 용품을 추가해주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돌이라던가 꽃이라던가 뭐 마른 식물, 잎, 나무 이런 것들을 추가해주면 좋고요. 구성으로는 중앙 가운데 부분, 뭐 왼쪽 부분, 뭐 이런 기하학적 부분, 그리고 약간의 이런 맑은 물, 맑음 이런 것들을 추가해주면 좋고, 조명으로는 고급지거나 아름다운 아침 혹은 뭐 자연, 부드러운 그림자, 뭐 분할 스튜디오 조명 이런 것들을 추가해주면 좋고, 각도는 전면이나 45도, 측면, 후면 이런 식으로 제품 기능을 매우 자세하게 확대하면 좋습니다. 광고 부분에서는 할 말이 되게 많은데, 제품 사진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광고는 인물 강조용 광고로 만드셔도 제품과 연결성 있게 만들면 아주 그럴싸한 광고 영상으로도 탈바꿈할 수 있습니다. 시네마틱 프롬프트이기 때문에 광고하고도 유사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연결성이라던가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저도 계속 집중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이 AI 광고 분야인데, 영화나 광고 이쪽 분야입니다. 제 생각에 앞으로는 일반인도 AI 광고 분야에 진출할 수 있을 것 같고, 최소 자기 사업에 활용하거나 한다면은 엄청난 비용 절감과 시간 절약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도 뭐 광고인이거나 뭐 이쪽 광고 관련 분야 전문가도 아닙니다. 하지만 계속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은 언젠가는 광고 분야에도 진출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저도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런 식으로 국내 아이돌 느낌이나 연예인식으로 만들어도 아직까지는 저작권이나 그런 부분에서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특히 쇼핑몰을 운영하시거나 스몰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배우셔서 활용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렇게 사람과 제품을 결합하여 광고 사진이나 영상을 만드신다면 엄청난 비용 절감과 시간 절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의 제품을 합성을 하더라도 100% 이런 식으로 나오기는 힘들 수 있습니다. 뭔가 어색한 부분이 있겠죠. 미드저니만으로는 힘들고, 다른 생성 AI를 활용하면서 여러분의 제품을 여기에 합성시킬 수가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잘 만들어진 이미지를 기획을 잘 하여 SNS나 숏폼을 잘 활용하셔서 마케팅을 하신다면 바이럴 마케팅까지 노릴 수 있으니 일석이조입니다. 광고비 하나 안 들이고 오가닉 마케팅만으로도 충분히 효과 보실 수 있는 것이 AI 광고 분야입니다. 다음은 패션 사진인데, 패션 사진은 의류와 제품을 동시에 선보이는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디자인의 미적 매력을 강조하기 위해 정교한 무대나 조명을 포함한 기타 패션 아이템의 유형과 잡지 사진을 결합하면 표현력이 뛰어난 눈길을 끄는 사진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위에 프롬프트를 보시면은 패션 사진의 곱슬머리를 가진 소녀가 드로리언 자동차, 그 백투더퓨처에 나오는 그 자동차죠. 문이 이렇게 위로 열리는 그 자동차 옆에 서 있고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루이비통 핸드백, 패션 아이콘, 구찌 패션, 에르메스, 프라다 촬영, 하셀블러드를 사용했고, 하셀블러드는 아시다시피 사람의 눈으로 본 가장 이상적인 카메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전에도 저희가 가장 많이 썼던 시네마틱 다큐멘터리 포토인데, 시네마틱 이미지에서는 가장 많이 쓰는 게 일단은 시네마틱 포토그래프고 그 다음 많이 쓰는 게 시네마틱 다큐멘터리 포토입니다. 프롬프트를 보시면은 신대륙을 향한 항해, 희망, 윌리엄 에글스턴 스타일, 배 안에서 찍은 앵글, 한 남자가 밖을 바라보고 있는, 아리플렉스 35mm 카메라, 캐논 15렌즈. 다큐멘터리 사진은 잡지나 신문 또는 웹사이트와 같은 간행물의 텍스트와 어울리는 사진으로 필터링 되지 않은 인간의 감정과 사건의 현실을 전달하는 순간을 사실적이게 표현하는 것이 핵심인데, AI 사진이 이를 완벽한 스토리나 기사에 맞게 설명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결합 키워드로는 사설이라던가 포토리얼리즘, AP 통신 사진 이런 식으로 추가해주면은 더 좋은 이미지를 출력해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 사진인데, 건축 사진은 건물 구조 및 기타 사람의 모습을 포착하는 데 중점을 두면 됩니다. 아름다움의 대칭이나 역사적 중요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디자인을 만들면 됩니다. 뭐 이렇게 모던하게 만들고 요즘 유행하는 식으로 만들어도 당연히 멋진 이미지가 나오죠. 보시면은 건축 사진, 바다 전망을 갖춘 현대주택의 전망, 반색의 흰색 건물 스타일, 조각난 건축물, 해안 및 항구, 전망은 자연의 본질, 태양열화, 최소한의 요소, 이중 높이를 포착함 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모던하고 심플한 이미지가 나왔습니다. 바다 전망이 끝내주고 요즘 유행하는 인피니티 풀로 만들어줬죠, 수영장을. 그럼 시간이 없으니 바로 다음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부분이 시네마틱 프롬프트에서 사진 유형인데, 사진 유형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물 사진, 거리 사진, 패션, 제품, 풍경, 음식 여러 사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저희는 인테리어, 좀 전에 건축물 사진을 봤고 지금은 실내 인테리어 사진을 보고 있는 겁니다. 건축 사진, 유리벽이 있는 개방적이고 미니멀한 침실 디자인, 어둡고 기분 좋은 모듈식 구조, 자연에서 영감을 받은 위장, 밝은 검은색과 어두운 검은색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아주 자연스러운 풍경이 보이는 통유리창에 자연 속에 있는 집 안의 모습을 출력해줬습니다. 진짜 이런 집에서 살고 싶죠. 진짜 앞으로 이 인테리어 부분, 건축물까지는 물론 건축물도 AI로 전반적인 디자인을 하는 경우도 미국에서는 생긴 것 같습니다. 근데 특히 실내 인테리어 부분은 시각적으로 바로바로 보여주기에 좋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특히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받기 전에 이런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게 다 인건비이며 직원을 써야 되는 부분인데 1인 인테리어 업자들은 이런 거를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면 돈을 주고 외주를 맡겨야 되는데, 이런 작업을 해도 클라이언트들이 일을 맡긴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계약금이나 뭐를 내지 않는 이상은 작업 진행을 안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거를 AI로 활용해서 미리 클라이언트들한테 보여준다면 계약이 성사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겠죠. 이런 부분 상당히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색감이라던가 색상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진짜 이렇게 페인트가 벗겨진 거, 좀 오래된 듯한 느낌, 앤틱한 느낌, 이런 것도 되게 잘 소화해내주고 있고, 이런 그림자라던가 이런 빛의 방향이라던가 이런 것도 버전 6는 상당합니다. 특히 이런 디자인의 빈티지 컬러감이나 바로크풍의 이런 벽화나 색감을 표현할 때 다양한 색 구성표와 결합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건축물을 표현하는 방식도 정말 다양합니다. 어떤 구도나 날씨, 낮과 밤 등등 여러가지 요소에 따라서 분위기가 정말 많이 달라지기 때문인데, 나중에 이 건축물만 가지고도 1시간 이상의 영상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배울 게 많고 공부할 게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시간이 많이 없으니 건축 부분도 이만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카메라의 구도나 날씨라던가 밤과 낮, 이런 조명, 이런 걸 활용했을 때 분위기가 완전히 틀려지는 게 또 건축물입니다. 다음은 광활한 자연 장면을 포착하는 데 초점을 맞춘 장르인 랜드스케이프, 그러니까 풍경, 약간 경치, 경관쯤으로 보면 되겠는데, 왠지 영어를 쓰면은 좀 더 넓게 해석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풍경 사진이라고 볼 수 있겠죠. 풍경 사진 역시 진짜 깊게 한번 다뤄볼 만한 주제
주제인데 그 이유는 예술 사진으로도 상당히 많이 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너무 깊게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저도 아직 예술 사진은 초보 수준이고 공부만 하는 수준이지 직접 제가 막 밖에 나가서 전문적으로 촬영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좀 더 저도 공부를 하고 실질적으로 사진을 좀 찍어보고 그거를 AI랑 결합해서 만들어보고 그리고 나서 상당히 나중에 제가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도 결국은 예술가가 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중간에 여러 가지 비즈니스도 할 거고 사업을 할 겁니다. 미드저니를 활용해서. 하지만 궁극적으로 5년 10년 후에는 예술가가 되는 거를 꿈꾸고 있습니다. 아마 새로운 예술가들도 많이 탄생할 것입니다. 물론 미국에서는 이미 많이 탄생을 했죠. 미학적인 풍경 사진에 AI 사진을 가미해서 예전에 볼 수 없었던 더 매혹적이고 예술적인 사진을 만들면 진짜 사람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고 앞으로는 더더욱 발전할 수 있는 예술계의 형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풍경 사진의 키워드로는 그 드론 카메라를 프롬프트에 추가하면은 드론이 찍은 것처럼 촬영 구도나 각도도 만들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지만 잠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예술작품이라고 하기에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물론 화질이라던가 이런 걸 떠나서 이렇게 미드저니가 만들어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사진은 예술작품을 프롬프트화해서 미드저니에서 출력을 한 건데 저는 미드저니 버전 6가 언어의 이해도가 상당히 올라갔다고 했지만 이 정도까지 언어를 잘 이해할 줄은 몰랐습니다. 이게 이미지 투 이미지로 출력해낸 게 아니라 프롬프트만으로 출력한 건데 실질적으로 예술작품입니다. 예술작품인데 이거를 제목이라던가 이런 것만 해서 프롬프트해서 하면은 이렇게 나오진 않고 실질적인 예술가가 언어로 그 사진을 표현했을 때 그 표현한 거를 제가 프롬프트화해서 미드저니에 넣었는데 진짜 그 비슷하게 이렇게 출력을 해준 거에 대해서 저는 진짜 놀랐습니다. 그래서 미드저니도 결국은 프롬프트가 중요한데 프롬프트 특히 이런 예술 사진에서의 프롬프트는 언어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는데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게 작품의 해석을 프롬프트화해서 테스트를 지금 해보고 있는데 진짜 인간이 예술적으로 해석한 결과를 프롬프트화해도 미드저니가 언어를 이해를 해서 다시 예술작품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계속해서 제가 테스트하고 연구할 부분인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도 예술가의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제가 지금 목소리가 점점 잠기고 있어서 제가 만든 작품 몇 가지 감상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남은 버전 6에 대해서 다음 파트에서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노마드 AI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